오늘 주제는 고객에 대한 직업적 살롱 품행입니다. 시간을 지킬 것, 준비를 완료할 것, 하루를 계획할 것, 미리 계획할 것, 약속은 조심성 있게 할 것, 고객에게 스케줄 변경을 알려줄 것, 예의 바르게 할 것, 모든 일을 즐겁고 효과적으로 할 것, 고객과 대화를 나눌 것, 고객과 입씨름이나 불평을 하지 말 것, 사료를 분별할 것, 고객이 보는 앞에서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혹은 음식물을 먹지 말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품행제로 탈출하기라는 주제로 성공한 네일리스트 그리고 미용인들이 단골을 만드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사례는 네일샵, 네일리스트를 중심으로 제가 예시를 좀 잡아봤어요. 그러니 다른 분야, 뷰티샵을 운영하는 다양한 분야, 헤어라든지 메이크업, 피부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분야에 참고해서 내용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일샵 살롱 현장에서 성공한 네일 디자이너나 네일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이런 매니큐어 기술과 인조네일 테크닉 등의 이런 작업들을 충분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 만나는 고객들, 그리고 고용주인 원장님, 그리고 동료들 간의 직업적 행동 요령을 알고 알맞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성공하신 미용인들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기술 못지않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중요성을 알고 마인드와 행동을 바꾸면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네일리스트, 네일 디자이너로서 얼마나 매력적이고 잘 정돈된 모습으로 고객에게 보여질지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성공으로 이끌어줄 많은 단골 고객들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술은 당연한 기본적인 부분이라 오늘은 그 기술 그 이외의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객에 대한 직업적 살롱 품행입니다. 일단 우리가 품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품행은 성품과 행실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살롱 품행이란 여러분이 고객, 고용주인 원장님, 그리고 동료들과 같이 일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롱 품행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한 필요가 있으며 안정된 서비스 환경과 유쾌한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고 또 그들의 친구에게서 소개하고 데리고 오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고객에 대한 직업적 살롱 품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을 지킬 것. 여러분이 고객과 약속한 제 시간에 미리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안정되고 유능하고 또 고객에게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얼만큼 지키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객과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고객에게 잘 정돈되어 있지 못하고 또 조심성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고객으로 하여금 불쾌하고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를 완료할 것. 고객이 도착하기 전에 시술에 필요한 제품들과 시술에 필요한 도구들을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에 쓰는 니퍼나 푸셔 이런 소도구들이 사전에 소독되었으며 사용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루를 계획할 것. 하루의 스케줄은 항상 옆에 두고 매 시간마다 해야 할 일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케줄이란 예약한 고객의 이름, 약속 시간, 시술 내역, 그리고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매장에 도착하면 바로 이름을 부르면서 맞이하고 또 그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미리 알고 있을 때는 고객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자리로 안내하고 시작함으로써
고객에게 안도감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미리 계획할 것. 여러분이 정말 급한 일, 정말 예상하지 못한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네일리스트로서는 자신이 개인적인 일로 인해 손님의 예약을 변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중요한 일은 약 2주나 3주 전에 미리 계획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를 하고 이에 맞게 고객의 예약을 약속하고 스케줄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약속은 조심성 있게 할 것. 예약 약속은 고객들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너무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은 고객들과 약속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완전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며 어떤 고객은 또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고객은 다시 재약속에 재방문을 해야 할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매장에서 고객과 예약을 받는 것과 스케줄을 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장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당장 고객 시술을 못하기 때문에 예약 잡는 업무를 바로 시키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입 선생님들은 매장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약 잡는 업무를 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 예약을 잡는 사람이 따로 매장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시술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필요한 시간 등의 다양한 정보를 꼭 알려주어야 약속을 잡고 예약을 잡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객에게 스케줄 변경을 알려줄 것. 여러분들이 손님을 하고 있고 이 손님의 예정된 시간보다 시술 시간이 길어진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이렇게 스케줄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객에게 다시 알리고 전화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꼭 직접 여러분이 다음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직접 연락이 힘들 때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동료에게 대신 내용 전달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은 여러분의 정직성에 고마워할 것이고 자신의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것에 안도감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꼭 고객에게 스케줄을 미리 알려주세요. 일곱 번째, 예의 바르게 할 것. 항상 명랑하고 친절하고 협조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여러분이 고객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비스를 하기 전에 고객으로 하여금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기분이 되도록 만들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코트를 벗는 것을 도와주거나 앉아야 할 곳을 안내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객이 처음 매장을 방문했다면 살롱 내부도 소개해 주시고 화장실이나 다양한 공간들을 소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약하는 방법, 스케줄 변경하는 방법, 매장 메뉴들에 관한 결제 방법, 선불권, 회원권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 고객이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도 안내해 주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모든 일을 즐겁고 효과적으로 할 것. 여러분과의 약속과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고객들이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서비스하는 시간들은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고객들이 느끼고 신경 쓰이게 한다면 결코 고객들은 좋은 인상이나 이미지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개인적인 일로 힘들거나 화가 나더라도 절대 매장 안에서는 감정을 표출하면 좋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고객과 대화를 나눌 것. 여러분이 고객에게 이제부터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또는 그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나 제품 등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네일샵에 처음 방문한 고객이라면 여러분이 시술하는 모든 동작들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궁금증이 많은 상태일 것이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대화를 통한 소통을 한다면 고객은 만족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고객이 관심 갖고 있는 것에 관하여 주의 깊게 경청하고 손님의 질문에 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고객에게는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고객과 입씨름이나 불평을 하지 말 것. 고객은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문가인
여러분을 찾아온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직업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인지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객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평소 친구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한번 입에서 나가고 표출된 말이나 감정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놓지 마시고 고객을 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부정적인 단어나 대화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적절한 긴장감의 대화를 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말투나 단어는 무심코 대화 속에 항상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업에 일하고 계신다면 평소 자신의 행동이나 언어 사용에 대해서도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11번째는 사려를 분별할 것. 여러분, 고객과는 사생활 문제나 다른 고객, 동료들 혹은 고용주인 원장님에 대한 이런 사생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고객과 함께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엔 서로 맞장구의 표정이나 리액션을 보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뒷담화를 듣고 있는 고객은 한편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이 선생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과 불안감,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네일샵에 대한 불평, 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고객이 먼저 꺼내면서 말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은 칭찬보다 불만을 다른 곳에 퍼뜨리는 경우와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경쟁 매장이나 다른 네일샵에 있는 네일리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고객과 함께 다른 샵이나 다른 네일리스트에 대한 비난과 욕을 같이 하게 된다면 결국은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직업을 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낮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본인 얼굴에 본인이 침 뱉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는 고객이 보는 앞에서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혹은 음식물을 먹지 말 것.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러한 습관은 고객으로 하여금 몹시 불쾌하게 할 뿐더러 흡연은 냄새뿐만이 아니라 매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이런 화학 물질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흡연이란 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는 동안 이런 흡연으로 인한 담배 냄새가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일아트 시술은 특히 서로 마주보고 손이 닿는 스킨십을 하며 작업을 가까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속눈썹 연장까지 손님에게 시술하는 전문가라면 생각해 볼까요? 누워있는 고객이 자기 코 바로 위에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면 고객은 정말 그 서비스를 받는 시간 동안 말 못할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장에서 고객에게 만족도를 더 높이고 싶다면 고객이 싫어하는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도 지키고 챙기려고 하는 프로적인 마인드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직이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에 대한 비용을 받는 서비스업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흔한 일을 흔하지 않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고객에 대한 직업적 살롱품행을 지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평범한 일들을 꾸준히 지속하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단골 고객이 많은 성공한 네일리스트, 성공한 미용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